저는 내일 아침 파주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출근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운전을 난리야! 안전운전 하셔야죠. 조심하세요. 최근 타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타투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뉴스를 보면 유독 조폭들 중에 용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 많고 많은 모양 중에 조폭들은 하필 용문신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문신을 하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1991년 알프스산에서 기원전 330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냥꾼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요. 그의 몸에는 성과 점으로 이루어진 문신이 무려 58개나 새겨져 있었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침술의 일종으로 의료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고대 이집트의 여사제인 아무네트 미라에서는 배꼽 아래쪽에 다산과 성욕을 상징하는 타원형의 문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럽에서는 구석기 시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신 기구가 심심치 않게 발굴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스스로의 몸에 문신을 새겼던 걸까요? 아프잖아요. 가장 먼저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신을 통해 고통과 질병의 치료를 기원하고 행운을 빌기 위해서였죠. 또 소속과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랑이나 충성을 맹세할 때 서약의 의미로 문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예쁘고 멋지니까 미적인 이유로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문신이 새겨질 때도 있었는데요. 바로 형벌인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도망친 노비의 몸에 죄명을 새기는 묵형이라는 형벌이 있었죠. 문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타투. 이 말은 두드리다는 의미의 폴리네시아어 타와 표시하다는 의미의 타이티어 타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769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은 남태평양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 항해를 하던 중 타히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부족의 정체성이 담긴 기하학적 무늬의 타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감명을 받은 쿡 선장이 영국으로 돌아와 여기저기 입을 털고 다니면서 영국 해군들 사이에서도 타투가 대유행을 하게 되죠. 심지어 19세기 영국 해군들 중에는 타투 기술자가 꼭 한두 명씩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연장과 염료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돈을 받고 동료들에게 타투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때 선원들은 바다의 가을을 받아 무사 기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타투를 새겼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올드스쿨 타투입니다. 따라서 올드스쿨 타투에는 바다 혹은 배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있답니다. 하늘을 나는 용, 포효하는 호랑이, 붉은 빛깔의 잉어. 가장 유명한 타투 중 하나죠. 바로 이레즈미입니다. 이레즈미는 먹물이란 뜻의 이레와 넣다라는 뜻의 스미가 합쳐진 말로 직역하면 그냥 문신이란 뜻이죠. 그런데 어쩌다 이레즈미가 마치 야쿠자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걸까요? 3세기에 기록된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를 보면 일본인들은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문신을 가지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당시 일본에서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문신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일본에도 유교가 전해지면서 일본 문신의 맥은 한번 끊기게 됩니다. 이땐 일종의 낙인처럼 범죄자들에게만 문신을 새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레즈미는 18세기 에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수호전이란 소설이 초대박을 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특히 책 속에 함께 그려진 사파가 진짜 개 맛돌이었는데 이때 소설 속의 영웅들은 용과 꽃, 호랑이 같은 화려한 문신을 새기고 있었죠. 구문룡이란 등장인물은 몸에 무려 9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완전 뿅 가버린 거죠. 하지만 문신이란 게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드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돈 많은 부자들이 비싼 이레즈미를 하면서 부를 과시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점차 서민들 사이에서도 이레즈미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죠. 이레즈미에는 호랑이, 용, 잉어, 봉황 등이 주로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권력과 재물, 출세와 명예, 장수 등을 상징한다고 하죠.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문신에 대한 인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서양을 동경했던 일본은 자기들도 근대 국가처럼 보이고 싶어 했죠. 하지만 당시 서양에서 문신이란 다소 야만적인 것으로 비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바로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레즈미는 야쿠자들의 전유물이 되는데요. 야쿠자들에게 이레즈미는 반항의 상징이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도구였죠. 또 지워지지 않는 이레즈미를 몸에 새겨
새긴다는 건 야쿠자 생활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다짐처럼 여겨졌습니다. 일본에서 온천과 같은 공공시설에 문신을 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것도 이때부터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야쿠자들의 영향을 받아 조폭들 사이에서 이레즈미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였던 1980년대 서방파, 양은이파, 오비 동제파 등이 서로 대립하면서 상대파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이레즈미를 몸에 새겨 넣었다고 하죠. 어느새 문신은 점차 예술로 인정받으며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적인 목적 외에도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 가족이나 반려동물을 기억하기 위해,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 문신을 새기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죠. 또 연명 치료를 거부하거나 장기 기증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 빠른 의료 처치를 위해서 링거를 꽂는 동맥이나 목과 같은 중요 부위에 메시지를 담은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유독 문신을 새긴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 스포츠 연구팀에 따르면 문신을 한 선수의 경우 3에서 5% 정도의 기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혈관을 통해 미세한 잉크가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면 피부의 땀 조절 기능과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기량 저하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근데 왜 메시는 여전히 축신?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타투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남아있습니다. 지상파에서 문신의 노출은 절대 금기시되고 문신이 있는 경우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문신 시술은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게 그 근거죠. 이처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이 불법인 나라입니다. 문신을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료인만이 문신을 시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한 논란은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죠. 제가 언젠가 문신을 하게 되면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It's You. 이상 교양 만두였습니다.